골목은 조용했다. 비가 막 그친 오후였다. 젖은 보도블록 위로 햇빛이 번지고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물기가 증발하며 희미한 김이 올라왔다. 공기는 축축했지만 빛은 따뜻했다. 골목 입구에는 낡은 가로수가 서 있었다. 은행나무였다. 잎사귀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물방울이 떨어졌다. 동네 사진관은 오래된 간판을 달고 있었다. 추억사진관이라는 글자가 발에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또렷했다. 유리창 안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했다. 세월의 층이 쌓여 있었다. 군복 입은 아들의 얼굴, 칼같이 선 자세, 어린 눈빛에 긴장이 서려 있었다. 한복 차려입은 부부의 미소, 신랑 신부의 얼굴, 젊음이 빛나던 시절, 그리고 흑백으로 남겨진 얼굴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증명사진,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사진,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추억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날은 한 노인이 낡은 액자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거칠었다. 평생 일해온 손이었다.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먼저 떠난 아내가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노인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액자를 새로 맞추러 온 날이었다. 유리가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금이었다. 테두리도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모서리는 녹슬어 있었다. 그래도 사진은 선명했다. 아내의 미소는 여전했다. 사진관 주인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잘 보관하셨네요. 감탄하는 목소리였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중한 사진이라서요. 주인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다뤘다. 새 액자에 담으면 더 멋있을 거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그런데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걸음. 세 사람의 발소리. 덩치 큰 남자 셋이 사진관 앞을 가로막았다. 어깨가 넓었다. 키가 컸다. 팔에는 문신이 드러나 있었다. 용의 문신, 호랑이 문신, 의미 없는 한자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다. 야채 가게 주인이 멈칫했다. 떡집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갔다. 꽃집 주인은 고개를 숙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노인의 손이 멈췄다. 액자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더 도드라졌다. 남자들은 웃고 있었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중 한 명이 노인의 어깨를 툭 쳤다. 노인이 비틀거렸다. 균형을 잃었다. 액자가 기울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주 조용히 누군가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길 건너에서 걸어온 여성이었다. 차분한 차림이었다.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 빠른 걸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멈춤이 없었다. 그러나 시선은 정확했다. 상황을 한 번에 읽어내는 눈이었다. 훈련된 시선. 계산하는 시선. 공기가 잠시 멈췄다. 모두가 느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말을 아끼고 있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답게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다. 68살. 이 사진관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였다. 옛날 방식 그대로 운영했다. 필름 카메라도 아직 가지고 있었다. 암실도 남아 있었다. 디지털 시대였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이 있었다. 특히 나이 든 분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몇 달 전에도 있었다. 바로 옆 과일 가게였다. 그때는 과일 가게 주인이 당했다. 남자들이 와서 분위기를 흐렸다.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다. 장사가 안 됐다. 결국 과일 가게는 문을 닫았다. 주인은 다른 동네로 떠났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협박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분위기를 흐렸을 뿐. 법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남자 셋은 이 골목에서 자주 보이는 얼굴들이었다. 가게 앞을 어슬렁거렸다. 담배를 피웠다. 큰 소리로 웃었다.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도 않았다. 다만 분위기를 흐렸다. 손님이 들어오려다 돌아갔다. 문 앞에서 멈칫했다. 남자들을 보고 불안해했다. 결국 장사가 안 됐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액자를 더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남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사진 참 오래됐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다. 모순이 있었다. 또 다른 남자가 액자를 툭 건드렸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러나 의도는 명확했다. 유리가 흔들렸다. 사진 속 얼굴이 흔들렸다. 노인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진관 주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 말하려 했다. 손님들 그만.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주변 상인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야채 가게 주인은 멀리 갔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 끝으로. 떡집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았다. 커튼을 쳤다. 꽃집 주인은 꽃에 물을 주는 척했다. 고개를 숙이고 이 골목에서 괜히 엮이면 피곤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과일 가게 주인처럼 떠나야 할 수도 있었다. 공기가 눌려 있었다. 햇빛이 밝았지만 골목은 어두웠다. 그림자가 짙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영수였다. 올해 78살.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 이 골목에서 태어났다. 이 골목에서 자랐다. 전쟁도 겪었다. 어린 시절 피난을 갔다. 부산까지 걸어갔다. 배고픔도 견뎠다. 보릿고개를 넘겼다.
풀죽을 먹었던 날도 있었다. 가족을 먹여 살렸다. 공장에서 일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아들, 딸을 키웠다. 대학도 보냈다. 결혼도 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없었다. 나이가 들었다. 몸이 약해졌다. 허리가 굽었다. 아내가 떠난 뒤 세상이 너무 넓어졌다. 혼자 걷는 길이 멀었다. 집이 너무 컸다. 침묵이 무거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아팠다. 밥을 먹어도 혼자였다.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다. 잠을 자도 혼자였다. 그래서 사진을 더 자주 꺼내 보았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밥은 먹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작은 위로였다. 오늘은 그 사진을 새 액자에 담으려 했다. 마지막 선물처럼 아내에게 드리는 유리에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테두리도 낡았다. 녹이 슬었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래서 새 액자를 맞추려 했다. 아내를 위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남자들은 계속 웃고 있었다. 노인을 놀리는 듯 했다. 존중은 없었다. 어르신, 이 골목 처음이세요? 한 남자가 물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평생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다시 웃었다. 그럼 아시겠네요.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협박처럼 들렸다. 위협처럼 들렸다. 노인의 손이 더 떨렸다. 액자가 기울었다. 사진이 비스듬해졌다. 아내의 얼굴이 흔들렸다. 노인은 다시 바로 잡았다. 조심스럽게. 사진관 주인이 한 발 나섰다. 손님들, 그만 좀. 말이 끝나지 않았다. 남자 하나가 눈을 흘겼다. 날카로운 시선. 경고하는 눈빛. 주인은 입을 다물었다. 어쩔 수 없었다. 두려웠다. 과일 가게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떠날 때의 쓸쓸한 뒷모습.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도와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용기가 없었다. 두려움이 컸다. 골목은 더 조용해졌다. 남자 하나가 말했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다. 키가 제일 컸다. 180cm는 넘어 보였다. 어깨가 넓었다. 문신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용의 문신. 검은색과 빨간색. 사진이 뭐 그리 대수냐는 표정이었다. 종이 한 장일 뿐이라는 듯 그의 눈에는 노인의 떨림이 재미있어 보였다. 장난감처럼 노인의 눈이 떨렸다. 그 사진은 인생의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날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도 웃었다. 노인을 위해서. 여보,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노인이 말했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났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좋겠어요. 사진관에 갔다. 이 사진관이었다. 김철수 주인이 카메라를 들었다.
자, 웃으세요.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일주일 뒤, 아내는 떠났다. 노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여보 행복했어요. 마지막 말이었다. 그 뒤로 아내는 다시 사진을 찍지 못했다. 몸이 약해졌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카메라를 들 힘도 없었다. 노인은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했다. 매일 아침 꺼내 보았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매일 밤 다시 넣었다. 여보, 내일 또 봅시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걸 건드리고 있었다. 존중 없이, 의미도 모른 채 노인의 가슴이 아팠다. 숨이 막혔다.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안에 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남자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재미있다는 듯, 즐기는 듯. 골목은 더 조용해졌다. 바람도 멈춘 듯 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길 건너에서 한 여성이 걸어왔다. 차분한 차림이었다.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 단정했다. 옷은 평범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다. 빠른 걸음도 아니었다. 뛰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은 정확했다. 목표가 분명했다. 사진관 앞 상황을 한 번에 읽어내는 눈이었다. 노인의 떨리는 손, 남자들의 태도, 주변의 침묵, 모든 걸 파악했다. 순간적으로 여성은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 보폭이 일정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어깨가 곧았다. 턱을 살짝 들고 있었다. 훈련된 사람의 걸음이었다. 군인의 걸음. 사진관 주인이 그녀를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닌 듯했다. 그러나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강한 느낌, 믿음직한 느낌. 남자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노인을 계속 놀리고 있었다. 어르신,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 남자가 손을 뻗었다. 노인이 뒤로 물러났다.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비웃었다. 뭐가 안 돼요? 좀 보자는데. 손을 더 뻗었다. 그 순간 여성이 노인 옆에 섰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옆에 서 있었다. 여자였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러나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 옆에. 남자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여성은 노인 옆에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액자를 향해 한 번 시선을 두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부드러운 미소, 오래된 흑백 사진. 여성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이해하는 눈빛, 존중하는 눈빛. 그녀도 알고 있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무게를. 사랑의 무게, 그리움의 무게. 그리고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온도가 떨어졌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남자들은 여성을 위아래로 훑었다. 처음엔 가볍게 보았다. 여자 하나쯤이야. 별거 아니겠지. 키는 165cm 정도.
마른 체격.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여성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다.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다. 중심이 낮았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이었다. 눈빛도 달랐다. 두려움이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눈을 피했다.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계산하는 눈이었다. 상대를 분석하는 눈. 남자 하나가 말을 걸려 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시선이 남자의 말을 막았다. 웃음이 얼어붙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남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남자들 중 하나가 가볍게 웃으려 했다. 분위기를 풀려는 듯 했다. 긴장을 풀려는 듯.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보였다. 무해하다는 제스처. 장난이었어요. 그렇죠? 옆 사람을 쳐다봤다. 그러나 웃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여성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훈련된 사람의 시선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평가만 있었다. 계산만 있었다. 상대의 키, 몸무게, 중심, 약점, 급소, 반응 속도, 모든 걸 읽고 있었다. 마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남자들이 더 불편해졌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다. 위험하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한 명이 자세를 바꿨다. 어깨에 힘을 주었다. 위협하려는 듯, 겁을 주려는 듯, 가슴을 펴고 턱을 들었다.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턱을 살짝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메시지는 전달됐다. 해봐라. 덤벼봐라. 남자의 어깨가 다시 내려갔다.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사진관 주인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여성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다. 노인도 느꼈다. 옆에 선 이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든든했다. 안심이 됐다. 손의 떨림이 멈췄다. 여성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본명은 서연이. 48살.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한 달째였다.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짐이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있었다.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매일 산책을 했다. 아침 6시. 골목을 걸었다. 몸을 풀었다. 스트레칭을 했다. 아침에 시장을 갔다. 신선한 채소를 샀다. 과일도 샀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간단하게.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주로 역사책, 가끔 소설.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조용한 여자, 말이 적은 여자.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과거가 있었다. 그녀는 전직 707특임대 출신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 전문. 15년을 복무했다. 대위로 전역했다. 대테러 작전에 투입됐다. 인질 구출 임무를 수행했다. 위험한 임무들,
목숨을 건 임무들. 훈련은 가혹했다.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 격투술, 사격술, 폭발물 처리, 심리전, 협상술. 모든 걸 배웠다. 몸을 과시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자세 하나가 달랐다. 발의 각도와 어깨의 긴장이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심이 안정적이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었다. 반응 속도가 빨랐다. 훈련된 반사신경.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은 몰랐다. 눈앞의 여성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서연은 남자들을 보고 있었다. 위협 수준을 계산했다. 무기는 없었다. 술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기가 센 정도. 동네 건달 수준. 제압 가능. 쉽게. 그러나 서연은 폭력을 원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멈춰라. 노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여성이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안정감이 생겼다.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사진관 안 형광등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윙윙거리는 소리. 규칙적인 소리. 남자들은 이상하리만큼 말을 줄였다. 웃음이 사라졌다. 장난기가 사라졌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찾았다. 한 번에 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에 불이 붙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또 다른 남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을 켰다 껐다 했다. 시선을 피했다. 바닥을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여성은 보지 않았다. 마지막 남자만 여전히 서연을 보고 있었다. 키가 제일 컸다. 185cm. 팔뚝이 굵었다. 운동을 한 몸. 자신감이 있었다.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아가씨,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요? 목소리에 날이 섰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작은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의미는 컸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 있을 것이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그는 여성과의 거리를 재고 있었다.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강할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보통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었다. 눈을 피했다. 목소리를 떨었다. 물러섰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벽 같았다. 넘을 수 없는 벽. 남자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낮은 음성이었다. 어르신 혼자 계십니다. 짧았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다. 메시지가 명확했다. 남자는 비웃으려 했다. 그래서요? 억지로 웃었다. 자신감을 보이려 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온도가 더 떨어졌다. 혼자 계신 분을 괴롭히는 건 비겁한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감정이 없었다. 다만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비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아팠다. 자존심이 상했다. 주변 상인들이 조금씩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제대로 말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고 있었다. 야채 가게 주인이 멈췄다. 멀리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떡집 주인이 커튼을 살짝 열었다. 밖을 보았다. 꽃집 주인도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말을 찾지 못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어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지금 물러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협박이 아니었다. 위협도 아니었다. 제안이었다. 선택권을 주는 것. 상황의 선을 넘지 말라는 단호한 경계였다. 남자의 주먹이 쥐어졌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체면이 깎였다. 그러나 뭔가 풀리지 않았다. 이 여자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멈춰라. 잠시 후 남자 하나가 고개를 피했다. 담배를 입에 물었던 남자였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연기를 내뿜었다. 형, 그냥 가요. 작게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또 다른 하나는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뺐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남자였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냥 갑시다. 동의하는 목소리. 마지막 한 명이 노인을 힐끗 바라보았다. 키 큰 남자였다. 여전히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체면이 깎이는 느낌. 그리고 서연을 다시 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유지했다.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다. 남자는 고민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체면이 깎인다. 동네에서 소문날 것이다. 여자 하나한테 밀렸다. 그러나 이 여자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확신이 없었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질까? 만약 지면 더 창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그를 멈추게 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현명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결정을 내렸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들이었다. 키 큰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죄송합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과의 말을 꺼냈다. 변명은 없었다. 핑계도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어르신 실례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목소리에 진심이 섞여 있었다. 억지로 하는 말은 아니었다. 서연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모든 걸 꿰뚫었다. 다른 두 남자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관 앞은 아주 조용했다.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저 남자들이 누군가에게 사과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야채 가게 주인이 입을 벌렸다. 떡집 주인이 눈을 깜빡였다. 서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받아들인다는 표시였다. 용서한다는 표시.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자들은 안도했다. 숨을 내쉬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사과를 받을 줄 몰랐다. 액자를 꽉 쥐고 있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안정됐다. 평온했다. 서연은 노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아까의 차가움은 사라졌다. 따뜻함이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목소리.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맺혔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서연은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액자를 다시 보았다. 아내의 미소가 여전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금도 그대로였다. 테두리도 무사했다. 녹이 슬었지만 그대로였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내가 웃는 것 같았다.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사진관 주인이 다가왔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새 액자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셋은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어깨가 낮아져 있었다. 자세가 달라졌다. 겸손해졌다. 키 큰 남자가 서연을 한 번 더 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작게 숙였다. 인사 같았다. 존중하는 인사. 감사하는 인사. 물러서게 해줘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누군가를 밀치지 않고, 누군가를 조롱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규칙적인 발소리. 골목에 다시 햇빛이 들었다. 구름이 거친 듯 했다. 공기가 가벼워졌다.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긴장이 풀렸다. 야채 가게 주인이 돌아왔다. 손수레를 끌고 떡집 아주머니도 나왔다. 문을 열었다. 꽃집 주인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웃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편안한 웃음. 상인들이 서연을 보았다. 고마운 눈빛.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었다. 사진관 주인이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나중에 온 떨림이었다. 노인은 액자를 다시 고쳐 잡았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금이 있었지만 사진은 무사했다. 그 안의 미소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 변하지 않은 얼굴. 서연은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사랑의 무게를 아는 눈. 좋은 사진이네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작년에 떠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름다우십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더 따뜻했다. 말보다 깊은 침묵. 사진관 주인이 액자를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어르신, 이거 정말 잘 손질해 드릴게요. 최고급 액자로 해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부탁합니다.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서연은 밖에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사진을 맡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진관 주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레 오시면 됩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노인은 웃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저 골목을 함께 걸어 나왔다. 말은 없었지만 노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존엄은 그 자리에 다시 놓였다. 골목 끝에서 노인이 멈춰섰다. 서연도 멈췄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진심을 담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입니다. 노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덕분에 사진을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를 지켰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 소중한 사진이니까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깊이, 오래.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래된 사랑, 오래된 그리움.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오래전에. 그래서 알았다. 사진 한 장의 무게를.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이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깨가 곧았다. 서연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며칠 뒤 사진관 유리창에는 새 액자에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빛이 더 또렷해 보였다. 유리가 깨끗했다. 금도 사라졌다. 테두리도 새 것이었다. 은색 테두리. 고급스러웠다. 사진 속 안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밝아 보였다. 보호받고 있는 느낌. 노인은 매일 아침 사진관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보았다. 손을 흔들었다. 작게,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사진관 주인이 나와서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도 보러 오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주인은 웃었다. 그날 이후 그 골목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남자 셋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동네로 갔다고 했다. 아니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사과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상인들은 안도했다. 누군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서연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매일 산책을 했다. 아침 6시 시장에서 장을 봤다.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조용한 시간.
특별한 인사도 없이 노인은 가끔 서연을 마주쳤다. 골목에서, 시장에서, 가게 앞에서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빛으로 통했다. 어느 날 노인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서연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꼭 받아주세요. 노인의 눈빛이 간절했다. 거절할 수 없는 눈빛.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가벼웠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노인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떨리는 글씨.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당신 덕분에 우리 사진이 빛났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이 작았지만 의젓했다. 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행복한 얼굴들, 오래된 사랑, 젊은 시절의 빛.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가슴 주머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이 따뜻했다. 골목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달랐다. 평화로운 조용함이었다. 안전한 조용함. 서연은 생각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얼굴로 사진 속 미소처럼 조용히 남겨진 하루였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사진을 꺼냈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골목이 보였다. 평화로웠다. 그날의 일은 말로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은 알았다. 이 골목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약한 이를 지키는 조용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노인은 매일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관 유리창 너머로. 그리고 속삭였다.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소. 정말 고마운 분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상인들도 달라졌다. 서로 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골목이 밝아졌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다. 드러내지 않았다.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 거기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서 노인이 지나갔다. 아내의 사진을 품에 안고. 새 액자에 담긴 사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창을 보았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노인이 손을 흔들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게 전해졌다. 그날의 햇빛처럼, 따뜻한 마음처럼.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